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서페의 달인 집이 만듭니다. 이번 영상은 서페 100분 동안 기본기 박살내기 영상입니다. 서페에 입문하시면서 어려워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한 영상으로 모아놨습니다. 준비된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서브센스 페인터는 무엇인가로 시작을 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27가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파트 한 파트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뭐 짧으면 30초, 길면은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중점만 짚고 넘어가는 아주 초급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초심자들 위주로만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심자 내용들을 일단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서브센스 페인터하고도 금방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센스 페인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서브센스 페인터 3D 에셋을 텍스처하는데 모든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PBR 실시간 뷰포트를 통해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라이브 링크에서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에서 실시간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매트리얼, 스마트 마스크, 8K 베이커라든지 이런 식으로 텍스처링에 특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 세대를 이끌어가는 현 세대, 지금 2019년이죠.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영상 쪽 CG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텍스처 툴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라든지 서브센스 페인터, 머드박스, 조금 기타 등등 3D 코트라든지 이런 텍스처링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게임 업계 그리고 AAA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서브센스 페인터를 가장 기본으로 워크플로우에 집어넣어서 모든 작업들을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공부를 해야 할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들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서브센스 페인터는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기 전에 마스크를, 시메트리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마스크를 짐 캐리의 마스크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들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서브센스 페인터는 마스크 관리 툴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에 저의 전 재산과 저의 손모가지를, 그리고 서브센스 프로그램들의 구입은 공식 홈과 스팀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서브센스의 공식 홈페이지예요. subsense3d.com이고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항목들이 나눠져 있죠. 구입을 하기, get subsense 가시면은 이 다운로드는 31 트라이 버전이고 개인이라면 인디 라이센스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는 어느 정도 수익이 굉장히 많다면 프로를 써야 되고요. 학생용 버전이 있죠. 그래서 인디 라이센스에서 요 밑에를 보시면 돼요. 이거. 그러면은 개인이 쓸 수 있는 서브센스 페인터만 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 서브센스 페인터 인디 라이센스 를 사용하고 있고, 서브 페인터, 디자이너, 그리고 B2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스팀에서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은 바로 여기에서 서브센스 페인터를 검색하시면 돼요. 서브스텐스 페인터 15,900엔이면 한 16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이네요.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스팀하고 공식홈에서 구입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 일단 알려드릴게요. 스팀에서는 대체로 할인을 합니다. 대체로라는 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어떤 날이라든지 1년에 몇 번 기간을 정해서 할인을 해요. 지금 현재 16만원 정도 하는 서브센스 페인터가 할인을 하게 되면 99,000원? 한 10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팀을 구입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좀 가격이 싸다 보니까. 공식 홈에서 사시는 건 할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인디 라이센스에 있는 이 $149 이 서브센스 페인터는
12달 동안 업그레이드를 제공을 해요. 1년이죠. 1년이 지나면 1년 뒤에 남아있는 마지막 버전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면 다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시면 돼요. 1년 단위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홈과 스팀에서 뭐 가격을 할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원하시면 스팀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런 거 딱히 없다 그러면은 공식홈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모든 회사들이 서브스턴스 페인터, 뭐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그리고 곧 나올 알케미스트까지 이 서브스턴스 패밀리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회사들이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 서페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개발 기간의 단축. 개발 기간의 단축이라는 게 돈으로 연관이 돼요. 한 달, 두 달? 그 개발 기간이 늘어날수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월급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브스턴스 페인터, 서브스턴스 프로그램들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스마트 매트리얼, 뭐 스마트 마스크, 그리고 뭐 베이크를 통해서 얻는 맵들을 사용해서 사용되는 강력한 랜덤 텍스처링, 그런 것들이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가장 큰 강점이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들이 개발 기간의 단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릴리즈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한 캐릭터 텍스처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60일이 걸렸다 하면은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든지 뭐 디자이너의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 걸음들을 바탕으로 개발 기간, 텍스처링 기간을 30일 정도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디자이너의 그 능숙함과 숙련된 스킬들로 인해서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서브스턴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새 대부분의 게임 개발은 서페, 지브러쉬, 그리고 마야맥스 이런 모델링 툴하고 마블러스라든지 그런 툴들로 인해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공부해야 되는 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서페의 강점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페를 키고 나서부터 아주 기본적인 메쉬 임포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메쉬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오늘 저를 도와줄 메탈릭 차일드의 로나의 손바닥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라이브에서 텍스처를 했었죠. 이 로나의 손을 서페에 가져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쉬들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냐, UV가 하나로 되어 있고 머티리얼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머티리얼, 하나의 UV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져간다면 익스포트를 해서 뭐 대충 이름을 지어주세요. 로나 핸드 로우로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합니다. 서페의 다리는 이제 안녕.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메쉬를 집어넣을 때는 뉴로 시작을 합니다. 뉴로 시작을 해서 만져야 될 건 딱히 없어요. 여기서부터 만지면 됩니다. 여기 있죠? 얘 아까 갖고 온 애를 넣으신 다음에 이 템플레이트는 여기에 그 쉐이더 세팅이 들어가는 거라서 안에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UDM을 사용할 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FBX일 경우에만 나오는 임포트 카메라. 그리고 이 도큐멘트 리졸루션은 기본 2048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이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이렉트랑 오픈GL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 작업의 경우에는 오픈GL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다이렉트라든지 이런 포맷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가신다면은 다이렉트 X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 작업할 때는 오픈GL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바로 메쉬가 임포트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F1, 2, 3이거든요. 이게 F1은 이렇게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쉬 3D 메쉬, 그리고 UV칸. 그리고 F2가 3D만, 그 F3은 UV만. 그래서 보통은 F1로 이렇게 두 개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마야에서 잠깐 봤었던 글로벌 매테리얼, 이 하나의 서페에서도 볼 수 있는 이 텍스처 셋 리스트, 이 글로벌이라는 매테리얼의
UV가 같이 넘어온 모양입니다. 처음에 넣으실 때는 무조건 재질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UV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그래서 New를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머티리얼을 넣고 이 텍스처, 이 뷰포트를 보는 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메쉬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방법,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글로브라는 매테리얼에 UV 하나를 가진 이 손바닥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뭘 추가를 하느냐, 반대쪽 손을 추가를 합니다. 추가예요. 추가. 추가죠. 추가인데 문제는 지금 복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두 개를 익스포트 하죠. 그러면은 얘는 같은 UV를 공유하는 한 매테리얼을 가진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근데 이게 포즈 1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메쉬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는 여기서 합니다. 프로젝트 컨피규레이션, 셀렉트 포즈 1, 아무것도 건드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메쉬가 들어왔죠. 이것은 교체라기보다 추가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같은 UV를 공유하고 있는 한 데이터에 이 글로브라는 매테리얼을 갖고 있는 메쉬가 추가가 된 느낌이고, UV를 공유하고 있어서 어디를 텍스처를 해도, 한 곳만 텍스처를 해도 반대쪽에도 묻어요. 이렇게 여기를 텍스처를 하면 여기에 묻죠. UV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른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싶다. 다른 방식이라면, 얘가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거 손에 공을 들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퐁1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매테리얼을 퐁 13이 아닌 라운드로 합시다. 볼로 하죠. 볼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원래 있던 글로브랑 지금 추가된 볼이 여기 있죠. 그리고 볼은 UV도 자동으로 펴져 있어요. 그럼 얘 둘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포즈 2로 할게요.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으로 2로 추가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있던 글로브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텍스처 셋 리스트에 아까 볼이라는 머티리얼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하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UV가 같고 머티리얼이 같으면 메쉬를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텍스처 리스트를 존재를 하면서. 하지만 만약에 다른 매테리얼의 메쉬를 추가를 한다면 텍스처 셋 리스트에 하나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독립적인 메쉬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설명이 어렵나요? 제가 말을 잘 못하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코멘트를 좀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잘 남겨 놓을게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교체가 됩니다 라고 밑에 자막을 달아 놓겠습니다. U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팻 기본적인 UI, 제가 UI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대부분은 다 비슷해요. 뭐 텍스처 세팅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에 베이크된 맵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환경 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 맵을 원하는 걸 쓰시면 돼요. 뭐 이렇게 오파시티를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림자도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는 뭐 액티브 포지티브 이펙트, 뭐 글레어라든지 뭐 이런 DOF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저는 주로 쓰는 건 글레어에서 발광 효과 주는 거 외에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와이어프레임 보는 방법, 이런 거라든지 색도 바꿀 수 있고요. 요 밑으로 가면 쉐이더 세팅에서 이런 쉐이더들도 바꿀 수가 있죠. 자주 쓰는 건 이 알파 블렌딩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투사이드도 되고 오파시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미시브 인센시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있고, 여기는 잘 안 써요. 테셜레이트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제가 잘 안 쓰고, 제가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처 셋 리스트, 머테리얼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쉘프가 있고, 뭐 그런지 맵, 그리고 프로듀셜, 텍스처들, 스킨, 필터, 브러시드 등등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스마트 매트리얼까지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좀 경험치가 많이 필요해요. 어느 곳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좀 많이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작업하는 레이어 공간이 여기 있고요. 포토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필터, 이펙트, 그 다음에 마스크, 뭐 필레이어, 페인트 레이어, 필레이어, 쓰레기통 같은, 쓰레기통은 써본 적이 없는데 쓰레기통이 있군요. 근데 여기서는 화이트 맵, 러프인스 이런 맵들을 기본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얘네들만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러프인스를 조절하고 있는 거고, 베이스 컬러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뭐 브러쉬라든지 여기서 필압을 설정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스텐실 넣는 공간, 알파 넣는 공간, 여기에 뭐 베이스 컬러를 뭐 화이트, 러프인스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UI가 여기 있습니다.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도가 서페를 시작하고 나서 크게 세 부분에서 해상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텍스처 셀 세팅, 이게 지금 작업 뷰포트 레졸루션입니다. 현재 2K로 그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텍스처들이 이거를 2565로 하면 지금 해상도가 256이라는 얘기고, 1024, 4096으로 하면 좀 더 완전한 고퀄리티의 텍스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지만 4096은 굉장히 계산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048을 디폴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해상도, 두 번째가 베이크 해상도. 이 베이크 메쉬 맵으로 가시면 이 커먼 파라미터가 있고 아웃풋 사이즈가 여기 나와요. 이게 현재 베이크를 몇 K로 할 거냐라고 묻는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전 4K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K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처음에 불을 넣을 때 이 도큐멘트 레졸루션인데, 이것은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가 1024로 돼 있으면 여기가 1024로 바꾸고, 여기가 512로 돼 있으면 여기가 512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2048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익스포트 텍스처인데, 익스포트 레졸루션인데, 이 컨트롤 시프트 2를 누르시면 이 익스포트 도큐멘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또 해상도가 나와요. 이것은 지금 내가 텍스처를 했는데 이거를 몇 K로 뽑을 거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4K를 먼저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8K는 이게 보이는 분하고 안 보이는 분이 계신데, 이건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보이고 안 좋으면 안 보이는 해상도예요. 8K 해상도가. 그래서 자기 그래픽카드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동으로 추가를 해야만 하는 채널이 오파시티 채널하고 이미시브 채널인데, 이 채널에 더하기를 눌러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시브 그리고 오파시티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쉐이더 세팅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 쉐이더 세팅이 만약에 오파시티 채널을 추가했는데도 이 영역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쉐이더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오파시티를 넣었을 때 쓰는 이 블렌딩 쉐이더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파시티랑 이미시브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추가된 채널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방금 추가된 이미시브 오파시티가 있죠. 오파시티 채널이 현재 지금 하얀색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없어집니다. 이걸 응용을 해보자면 블랙 마스크를 걸고 애드 페인터로 영역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알파 채널을 이 플레이어를 하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 알파를 0으로 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 알파가 없는 이 레이어에 블랙 마스크, 애드 필로 영역을 만드신 다음에, 이게 왜 반투명이 됐냐면 애드 필인 레이어는 무조건 회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떠요. 그래서 이 회색에다가 회색으로 된 마스크에 이런 알파 같은 거를 여기다가 스텐실에다 넣을게요. 간단하게 넣읍시다. 이런 거.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1로 이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애는 이 한가운데 들어갈 건데,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표시가 안 되냐? 논으로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색깔이 보이죠?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안에가 투명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도트도 한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레이어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파시티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 이미시브. 이미시브는 좀 더 독특해요. 만약에 이렇게 이미시브 채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를 해야 될 게 두 가지나 더 존재를 합니다. 다시 블랙 마스크 걸고 이렇게 리핏을 논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넣었을 때 전에 만들었던 그것도 얘로 넣었던 것 같은데, 이런 우연히 얘는 좀 겹치니까 다른 애로 할게요. 이런 플라워로 할게요. 만약에 이미시브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신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 쉐이더 세팅의 밑에 보시면 이미시브 인센시티가 있습니다. 여기 인센시티를 올리시면 올라가요. 빛나죠? 빛나는 데다가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마지막으로 더 봐야 될 게, 여기에 있는 액티베이트 포스트 이펙트의 글레어를 추가를 하셔서 이미시브 효과를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뭐 이미시브의 형태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오파시티랑 이미시브 채널 추가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베이크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일단 베이크는 서페 외에도 다른 툴을 사용해서도 맵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베이크 메쉬 맵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에다 하이 메쉬를 넣은 다음에 로우 메쉬와 하이 메쉬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그거를 맵으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원을 좀 쓸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얘를 로우 메쉬로 할게요. 여기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OBJ로 하겠습니다. 얘는 기본 로우 메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불러오겠습니다. 아까처럼 new를 사용해서 로우, 그 다음에 2048 오픈GL로, 이거는 뭐 프로젝트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불러왔죠? 그럼 이 동그란 9가 지금 불러져 왔습니다. 이렇게 UV가 하나로 되어 있으며 인텔리전스 샌딩 그룹이라는 매트리얼을 갖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하이 메쉬 데이터를 넣어서 넣는다는 게 베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하이 메쉬 데이터를 베이크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노멀 맵이라든지 뭐 커버처 오클루전 맵 같은 베이킹된 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지브러쉬로 가져갈게요. 아까 불렀던 그 9가 지브러쉬 온 모양이고, 뭐 대충 이런 서브티 준 다음에 뭐 대충 발라볼게요. 이런 뭐 다이렉트 뭐 드래그렉트로 해서 알파 맵을 대충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알파 맵 몇 개 발라보죠. 바르실 때는 이 보통 기본 스탠다드에 이렇게 드래그렉트라든지 알파벳을 넣으신 다음에 이 포컬 시프트 이거 항상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얘가 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디폴트가 0으로 돼 있으면은 이상하게 들어가요. 마지막이 블러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100까지 내리신 다음에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뭐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볼게요. 몇 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써서 이렇게 그린다거나 그렸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런 하이 메쉬를 만들었다고 치면 얘를 추출을 해서 베이크를 할 겁니다. 뭐 보통 추출은 뭐 이런 익스포트로 해서 하이 메쉬를 익스포트해서 아까 거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하이 메쉬가 추출이 됐고, 이거를 바로 서페에서 베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로우 메쉬에다가 베이크 메쉬 맵을 넣어서 여기에 이제 하이 메쉬를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이 메쉬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여기서는 베이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이 있으니까 일단 베이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바로 2048로 할게요. 베이크 맵은 진행. 여기 좀 타임랩스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크가 돼서 나온 모습인데 뭔가 좀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냐하면 베이크 메쉬 맵에 보면 이런 디스턴스 조절이 있습니다. 이 디스턴스 조절이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앙에 있던 하이 메쉬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0.03까지 올려봅시다. 그래서 하이 메쉬랑 로우 메쉬에 갭이 있어요. 크기의 갭이 있어서 그 크기를 잘 조절해서 베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베이크가 됐다면 이게 그 로우 메쉬에 하이 메쉬가 들어온 데이터인데 MBC라고 부르면 됩니다. MBC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노멀 이런 앰비언트라든지 커버처 맵들을 볼 수가 있고, 보시면 베이크된 맵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앰비언트, 커버처, 티크니스, 포지션, 노멀 맵. 이 맵들을 사용해서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랜덤 텍스처라든지 이런 자동화된 텍스처링을 메쉬에다가 입혀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베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이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100% 하셔야 되는 작업이고, 하이 메쉬 제작을 꼭 하셔서 뭐 서페에서 베이크를 하셔도 되지만 뭐 마모셋 같은 데서 하셔도 되고 맥스 같은 데서 하셔도 되고 아무 데서 하셔도 되지만 베이크된 맵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베이크된 맵을 사용해서 여기 자동으로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볼까요? 이런 스마트 매트리얼을 살짝 올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멋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지금 앰비언트랑 커버처, 노멀 맵을 이용한 텍스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걸로 한번 더 해볼까요? 제가 자연으로 사용하는 뭐 밀리터리 메탈 이런 거 밀리터리 메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용해서 이 앰비언트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 찍을 때 자주 웃는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그때 첫 번째 악플이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악플이 지금도 마음에 되게 상처가 되어 있어요. 영상을 찍을 때 나의 개인적인 웃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런 악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브랜드 그때 처음으로 들어서 가급적이면은 영상 찍을 때 저의 그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좀 그 마음이 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베이크를 통한 업들을 사용한 텍스처링이 지금부터 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이메쉬들을 베이크된 그런 상태들 인해서. 그래서 베이크는 무조건 꼭 하셔야 되고 절대로 하셔야 되는 작업이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베이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름 베이크, 두 번째가 always bake.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매치에 있습니다. always 하나, by mesh name이 이름 베이크죠. 이 두 개를 잘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다른지,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같이 결과물을 보면서 알아볼 겁니다. 가장 먼저 이름 베이크. 이름 베이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베이크는 먼저 이런 이름들을 기점으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메쉬들이 이런 식으로. 핸드 1부터 핸드 39까지가 있죠. 이렇게 정해진 애들을 FBX로 추출할 겁니다. FBX로 추출하실 때는 얘네들은 딱히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하이메쉬랑 데이터를 일치를 시키기 위한 이름일 뿐이고, 하이메쉬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핸드, 로우가 되겠죠. 저 로우랑 하이로 이름을 구별을 해서 베이크라는 방식이에요. 집어넣겠습니다. 핸드 로우.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두 번째 하이메쉬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이 서프트에 있는 이름하고 똑같이 매칭시켜서 1, 2, 3, 4, 5, 6, 7, 8 여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39까지 이렇게 있죠. 얘를 FBX로 추출을 해서 하이메쉬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름은 로우가 아닌 하이로 가면 됩니다. 뒤에 그 언더바 로우, 하이로 구분하시면 돼요. 추출하겠습니다. 추출이 됐으면 서페에서 베이크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져왔던 그 이름이 잘 정리된 로우 메쉬에다가 하이 메쉬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핸드 하이죠. 넣으신 다음에 뭐 0.02 정도 합시다. 0.02에 가장 중요한 이게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름들을 맞춰놨기 때문에 바이 메쉬 네임 베이크로 두 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우 메쉬를 넣고 하이 메쉬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디폴트를 대부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해제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해제를 안 하시면은 겹쳐져 있는 메쉬들이
오클루전이 하얗게 나옵니다. 원래 검게 나와야 되는데 하얗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로 진행을 할게요. 2048로 하죠. 베이크가 끝났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나눴던 그 오브젝트 이름별로 베이크가 잘 됐고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노멀, 오클루전, 커버처 같은 맵들이 잘 추출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는 베이크용 메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페인트용 메쉬로 교체를 하려면 따로 페인트 하기 위한 포즈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바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페인트 포즈는 이런 거예요. UV랑 머티리얼은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이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가져갈 때는 FBX로 꼭 가져가셔야 돼요. FBX로 가져가셔서 아까 봤던 그 프로젝션 컨피그레이션으로 페인팅 포즈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자막을 좀 친절하게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자막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Always Bake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다시 돌려놓을게요. Always Bake는 통으로 하시면 돼요. 통으로. 어떻게 하냐, 그 OBJ로 하나 하시면 됩니다. 이 Always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이로 바로 넣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lways로 구운 건데, Always Bake의 최대 단점은 이름으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메쉬 간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이런 베이크 간섭 볼까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도 베이크가 그 메쉬가 영향이 간 게 보이죠? 이거는 여기 디스턴스로 최대한 줄일 수 있긴 한데 0.01로 사실 이걸로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메쉬들이 여기 이렇게 영향이 가는 것을 막으려면은 이름 베이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 베이크가 좋느냐, 뭐 좋긴 하겠지만 적절하게 이름 베이크와 Always를 잘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Always는 그냥 베이크 하는 방법 그냥 하면 되시고, 이름 베이크는 subtool하고 그 다음에 my_max 같은 데서 그룹에 오브젝트 이름을 맞추신 다음에 바이메쉬 네임 이름으로 바꾸신 다음 베이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좋은 텍스처 웹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